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68세 김미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평생 짊어졌던 시댁 제사 이야기,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제 남편은 사남매 중 둘째인데 위로는 형님 한 분, 아래로는 남동생 둘과 여동생이 있어요. 시댁 제사가 1년에 4번, 거기에 명절까지 더하면 한 해에 6번은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시작은 이랬어요. 큰 형님 댁에서 요리를 못한다며 제사 준비를 맡지 않겠다고 했고, 작은 동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기 일쑤였죠. 결국 제사 준비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틈틈이 장보고 음식하고 가족들 먹일 음식이니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몸이 축나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했는지 전 부치는 건 같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음식 준비가 워낙 많다 보니 그 정도로는 큰 도움이 안 됐죠. 남편도 형제들 앞에서는 조용했어요. 우리 미옥이 힘드니까 좀 도와줘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속으로는 왜 나만 이러지? 싶은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제사 준비를 같이 해야 하나?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며느리에게 이 힘든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고 힘든데 제사까지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당일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눈치 보는 게 보였지만 일하고 출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그냥 몸보신만 하고 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라도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들은 달랐어요. 제사 음식을 나눠서 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다들 빈손으로 와서 먹기만 하고 남은 음식도 싸갔어요. 저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고생했죠. 결혼하고 처음 시댁 제사에 참여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둘째였어요. 위로는 형님 한 분이 계시고 아래로는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죠. 시댁 제사는 1년에 4번, 명절까지 합치면 6번이나 되는 큰 행사였어요. 결혼 초 저는 새댁으로서 당연히 제사 준비를 도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컸죠. 장도 보고 재료 손질도 하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형님 댁에서는 요리를 못한다며 제사 준비를 하지 않았고 작은 동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형제들은 아무렇지 않게 와서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은 싸서 가더군요. 처음엔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억울함이 쌓였어요. 왜 나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어요.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쑤시고 무릎도 아팠죠. 그래도 가족 먹일 음식인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제사 준비가 끝나면 몸이 녹초가 됐어요. 제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일주일은 알아누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목도 쑤시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고생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는 물론이고 관절도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유난히 몸이 더 힘들었습니다.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찌릿찌릿한 통증이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왔어요. 가벼운 통증이 아니라 뭔가 허리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늘 해오던 제사 준비도 있고 가게 일도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니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들어졌어요. 밤이면 허리가 욱신거리고 등이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다가도 식은땀이 흘러서 잠자리에서 뒤척였죠.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가보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도 제 고생을 알면서도 뚜렷하게 뭘 해주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제사도 다가오는데 바빠 죽겠어. 마음 한켠에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게다가 제사 준비는 언제나 제 몫이었으니까요. 누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 허리를 숙이는데 갑자기 쿡 하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병원 가자니까. 남편이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화가 난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죠. 결국 남편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MRI를 찍고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할 정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수술? 수술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몸에 칼을 댄다는 두려움, 그리고 만약 수술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수술이라뇨?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통증이 심하실 텐데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일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하셔야 해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을 줄이라고? 그런데 제사는 누가 준비하고 가게는 어떻게 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가게도 잠깐 쉬고 제사도 이번엔 애들한테 맡기자. 당신 몸이 먼저야. 남편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사 준비를 도맡아 해왔던 저였기에 일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이렇게 아픈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을까? 평생 시댁 제사 준비를 해왔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어요.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먹고 남은 음식은 싸갔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서러워졌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까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허리와 등이 너무 아파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제사 준비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사날이 고작 3일 앞으로 다가왔죠. 평생 해오던 일이라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몸이 정말 버티질 못했어요.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엔 애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말도 꺼내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제 몸 상태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니야, 애들도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해 뭐하러.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와 딸에게 이 힘든 제사 준비를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회사 다니며 바쁠 거고 딸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엄마 일 도우러 오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혼자서 어떻게 해? 나도 같이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부탁하자.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제사 준비가 힘들다. 이번엔 너희가 좀 도와야겠다. 평소 같았으면 제사 준비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했을 아들이었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다급했는지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곁에서 전화를 들었는지 어머니 힘드시면 당연히 도와야죠라고 했대요.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이번 제사 준비가 힘들다. 너도 좀 도와줘야겠다. 딸도 한참 말이 없더니 알겠어, 아빠. 엄마 힘들게 혼자 두면 안 되지라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됐어. 이번엔 다 같이 준비하면 돼. 당신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어. 남편의 그 말에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내가 잘 버텼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사 준비는 언제나 저 혼자 해왔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거의 없고 남편도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애들에게 부탁하고 가족들이 도와주기로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 딸이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하면 될까요?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서 웃으며 말했죠. 뭘 도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여보, 그냥 시키자. 몸도 안 좋은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일거리를 나눠줬어요. 그럼 며느리는 좀 붙이고 다른 남을 묻혀줘. 아들아, 넌 마트 가서 필요한 거 사와라. 온 가족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색하지만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였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딸은 나물을 무치면서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간은 이 정도면 돼? 아니, 조금만 더 넣어. 그래야 간이 맞아. 남편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아들은 왔다 갔다 하며 장을 봐왔어요. 모두가 함께 준비하니까 힘들긴 해도 혼자일 때보단 훨씬 수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야 이렇게 하는구나. 그동안은 왜 혼자였을까? 가슴 한켠이 시큰했어요. 제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나 봐.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동안 당신 고생하는 걸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놔뒀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사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 가족이 달라붙어 제사 준비를 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허리와 등이 아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몸으로 겨우겨우 음식을 준비했지만 예전처럼 깔끔하고 완벽하게 차려내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남편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함께 도와줬으니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상차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허리가 쑤셔서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손목도 욱신거려서 젓가락질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죠.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숨을 돌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큰 동서가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먹더니 슬쩍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전은 가지수가 좀 적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작은 동서가 잡채를 먹으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잡채간도 덜 맞은 것 같아. 좀 싱거운데? 그 말들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힘없이 내려앉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몸이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일까요? 순간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며칠 동안 허리 디스크 통증을 참고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온 가족이 힘을 합쳐가며 애썼던 음식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차려준 음식들은 어땠는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었나? 와서 먹기만 하고 남은 음식은 싸가기 바빴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 고였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자니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그동안의 고생스러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제사 준비는 늘 제 몫이었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감당해 왔어요. 가끔 힘들어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어요. 그때 밖에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평생 얻어먹기만 하더니 힘들게 한 음식에 왜 그런 말을 해? 남편이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서본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들으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서러움과 동시에 묘한 위로가 느껴졌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음 제사는 우리 집에서 안 해. 다른 사람이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친척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동서는 당황했는지 뭐라고 중얼거렸고 작은 동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방 안에서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까지 혼자 끌어안고 살아왔을까요? 왜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당연한 듯 받아들였을까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야. 처음부터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었어. 잘했어. 괜찮아. 며느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사 안 해.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없던 걸로 해. 그리고 명절도 각자 편하게 보내자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제사와 명절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이었거든요. 시댁 제사는 1년에 4번, 거기에 명절까지 합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사는 가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에게는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크게 소리치고 나서야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사 안 해.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사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명절도 각자 편하게 보내자고 했고 시댁 식구들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나물 손질하고 전 부치고 음식 준비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시장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번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는 걸 보니 나도 어색하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나도 내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애들 불러서 같이 외식이나 할까? 명절인데 혼자 집에 있긴 그렇잖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오죠. 아들 내외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어머니, 명절에 집에서 안 계시고 외식하시자고요? 그래. 이번 명절은 좀 다르게 보내보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가까운 맛집에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편하게 명절 보내는 거 처음이에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명절이면 어머니가 고생하실까봐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딸도 한마디 덧붙였어요. 엄마, 이제 진짜 편하게 살아. 이제는 우리가 엄마한테 뭐라도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웃으면서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도 있구나. 평생 명절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명절마다 이렇게 외식해요? 너무 좋은데요? 며느리도 밝게 웃으며 말했죠. 네, 저도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밥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겠네. 우리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어. 이제는 우리도 당신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 말을 들으니 묵은 감정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는구나. 평생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었는데 남편의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외식과 차 한 잔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 편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어. 이렇게 편하게 명절을 보내본 건 처음이야.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이제라도 이렇게 보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제사 준비를 내려놓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몸을 돌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치료실에 누워서 따뜻한 찜질을 받고 있으면 몸이 천천히 풀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도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내 몸을 돌보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제 몸은 늘 뒷전이었는데 이제야 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제사 준비로 바빠도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아들과 딸에게 전화해 엄마가 아프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도와야겠다며 직접 부탁하기도 했죠. 남편이 이렇게 바뀐 걸 보니 마음 한편이 든든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혼자서만 감당해왔나 싶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가게 대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고 제 몸 상태를 계속 물어봤어요. 허리 좀 괜찮아졌어? 오늘은 통증이 덜하지?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무심한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싶었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몸은 아팠지만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들이 제 고생을 이해해주고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니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오래 혼자서 끌어안고 있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프면 쉬고 힘들면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가족들도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챙겨주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쉬고 힘들면 말해야 해요. 가족들도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걸 알게 되면 분명히 마음을 다해 도와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돌보시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기대어 쉬어가세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니까요.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단호하게 제사와 명절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리 집안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준비해왔던 제사와 명절 음식이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죠. 명절이 다가왔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오가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괜찮을까? 혹시 나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어색해지진 않았을까? 남편도 어쩌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가족의 전통을 단번에 끊어버린 것이니 어쩌면 남편도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명절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한 편안한 외식도 모두 마무리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종일 몸은 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제사 없어진 거 혹시 원망하지 않아? 그 말을 꺼내는 데는 꽤나 용기가 필요했어요. 혹시 남편이 마음속으로는 서운해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누워있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고생스러움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고생 많았어. 남편에게서 이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일, 가족을 위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제게 너무나 큰 짐이었다는 걸 그제야 남편도 알았던 거겠죠.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제야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그동안 미안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남편이 형님과 동생들 앞에서 다음 제사는 우리 집에서 안 해 라고 외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었던 남편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 혼자 고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또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죠.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고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 고마워.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힘들어도 꾹 참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가끔은 가족에게 기대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무겁게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가족도 여러분이 힘든 걸 알면 분명히 도와주고 함께 짐을 나눌 거예요. 이제 저도 제 몸을 돌보고 가족들과 더 편안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제사와 명절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해오던 제사 준비와 명절 음식 준비가 제 손에서 완전히 내려갔죠. 그동안 힘들고 고되었던 제사 준비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은 바로 동서들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제사와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해 왔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큰 동서는 나는 요리를 못해서 못해라며 매번 손사래를 쳤고 작은 동서들은 바빠서라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죠.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해왔지만 해가 갈수록 쌓이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걸 몰라주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사가 사라지고 명절도 각자 편하게 보내기로 했지만 그동안 쌓인 서운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사가 없어지면 뭐하나.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음 한켠이 여전히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치료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큰 동서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전화를 했지? 제사나 명절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더더욱 의아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큰 동서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옥씨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큰 동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미옥씨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사실 제사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내가 너무 모른 척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큰 동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요리를 못한다는 핑계로 빠진 것도 맞고 그냥 어영부영 밀어버렸던 것도 맞아.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도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묵직하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작은 동서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들이라 놀라웠어요. 형님, 저도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동안 형님 혼자 고생하신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서요. 형님, 이번에 제사 없어진 거 듣고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묵었던 감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서운해하고 억울해했는데 동서들도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너무 혼자 속으로만 쌓아두고 있었구나. 그들이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나도 마음의 문을 조금 열 수 있었어요. 큰 동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옥 씨, 이번 명절엔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차 한잔 할래?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껏 명절이면 만나도 일에 치여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는데 이렇게 따로 만나자는 말을 들으니 고마웠어요. 좋아요, 형님. 우리 그렇게 해요. 다음 명절에는 연휴 중 하루를 정해 동서들끼리 만나 차 한잔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저 간단한 만남이었지만 그 약속이 제겐 큰 의미였어요. 이제는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속으로만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동서들이 한 명씩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먼저 다가와 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너무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거렸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동서들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인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마음속으로만 묻어두지 마세요. 때론 오해와 서운함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열면 풀릴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친척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열어보세요. 생각보다 상대도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대화, 작은 사과가 서로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